바렐은 평화로운 시골에 사는 최고의 검술고수로 이미 검과 하나가 된 경지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수련을 멈추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30이 넘었는데도 연인이 없다는 점으로 존경받는 노부친께서 자주 이 문제를 언급하신다. 사실 손주를 안아보고 싶어 하신다. 바렐은 수련 얘기지만 아버지는 20년이면 충분하다며 얼른 아내를 구하라고 하신다. 나이가 드신 그는 아들이 효도를 하지 않는다고 여기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바렐의 주된 일은 마을 주변 많은 제자들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제자가 점점 많아져 다들 조카들 같다고 변명한다. 게다가 아내가 없으면 손주가 어디서 생기겠냐고도 한다. 아버지는 무도간에 예쁜 여자들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냥 아무 여자나 하나 골라서 아내로 삼으라고 하신다. 바렐은 거절하며 아버지가 말 안 하도록 다른 데로 가버린다.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시합하며 제자들을 지도한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바렐은 항상 검을 쥐고 있었다. 어렸을 때 위대한 검사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감이 별로 없었다. 게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슬퍼하지 않고 자신이 이곳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검사는 아니지만 그는 가르치는 데 재능이 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배우러 온다. 게다가 그가 가르친 제자들은 대부분 성공을 거둔다. 식사 시간에 아버지는 다시 아들의 결혼 문제를 꺼낸다. 아내에게도 물어보는데 그녀는 부드럽게 언젠가는 할 일이에요 라고 답한다. 바렐은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다. 한마디로 아버지를 말문 막히게 한다. 하지만 어머니 역시 손주를 안고 싶어 한다. 바로 그때 밖에서 옛 제자인 알루시아가 문을 두드린다. 그녀는 현재 황실 기사의 대장이다. 바렐의 가르침이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바렐이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자 알루시아는 자신도 지금 부하들에게 검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바렐은 어릴 때부터 알루시아가 재능 있는 원석이었다고 자부심을 느낀다. 오늘 온 이유는 바렐이 황실기사단의 특별지도가가 된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바렐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황실 직인이 찍힌 추천서를 보여준다. 이걸 거절하면 확실히 사형당할 거라 농담이 아니다. 알루시아는 서둘러 준비하라며 마차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출발하자 한다. 내일은 가르치지 않으니 오늘 일부러 와서 무도간에 지장 주지 않으려 한다. 아버지는 듣고 찬성하며 며느리도 데려오라고 요구한다. 그리고는 바렐과 알루시아를 맞선까지 시킨다. 바렐은 상대가 너무 어려서 아버지가 헛소리한다고 생각한다. 바렐이 모르는 사실은 알루시아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 나이 차이는 신경 쓰지 않지만 감정을 직접 말하지 못한다. 잠시 후 마차 안에서 바렐은 제자가 아직도 자신이 준 검을 쓰는지 물어본다. 졸업 선물이라며 바렐은 알루시아가 소중히 여겨 기쁘지만 황실 기사단장이라면 더 좋은 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루시아는 기쁘게 이 선물이 손에 익어 바꾸고 싶지 않다고 답한다. 그는 스승이 제자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알루시아가 이미 자신을 뛰어넘은 것 같다. 존중받아 기쁘지만 30대가 넘은 나이에 요즘 젊은이들을 따라가긴 좀 힘들다. 그녀는 그를 시골의 성검이라 부르고 결국 거미고수가 수도에 오게 되었다. 알루시아가 바렐을 성검이라 부를 만한 이유는 그가 많은 검객과 모험가를 길러냈기 때문이다. 바렐은 아마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자신 없다. 황실 기사단의 지도가 되는 일은 그에게 아주 잘 맞는다. 무엇보다 알루시아는 이 기회에 스승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그들은 저녁 무렵 수도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나들이라 바렐은 기념품을 사볼 생각이다. 제자도 묵을 곳을 찾아낼 이후 계획을 세운다. 역시 바렐은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않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군대 앞에서 자신들을 소개했다. 알루시아가 말하길 선생님이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고 했어. 결과에 많은 사람이 불만을 품었고 그저 시골 아저씨일 뿐 대단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 몇 마디 말한 후에 바렐도 너무 감동적인 발표라고 칭찬받았어. 계약에 따르면 그분은 이제부터 주 며칠 여기 와서 가르쳐야 하고 이 일은 무술관 일에 지장 없대. 그때 다른 학생 한 명이 달려와 인사했는데 그 아이는 알루시아와 동기인 쿠룬이야. 아직 어리지만 지금은 기사로 활동 중이야. 옛날 생각하면 그 아이가 여기 들어오려고 항상 열심히 연습했었지. 꿈은 이루어졌고 그 공로도 바렐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이야. 그들은 여기서 지원할 거니까 선생님이 필요한 게 있으면 마음껏 명령하세요. 저녁에 그 청년도 매우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 더 기쁜 건 지금 집에 손님이 있다는 거야. 그 손님은 바렐의 뛰어난 제자 중 한 명, 잘리치야. 이 청년은 지금 이미 가정과 자식이 있는데 선생님은 아직 연애한 적이 없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도로 돌아가서 여자친구를 찾으라고 부탁했어. 무술관에서 검술 가르치는 일은 잘리치가 맡고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바렐은 충격받았어.
물어보니 그 청년이 고향으로 간 이유가 아내가 갓 아이를 낳아서 자신은 모험가라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대. 바렐은 이미 백금 등급까지 올랐는데 지금 그만둬서 좀 아깝다고 느꼈어. 잘리치는 항상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 바렐은 10년 전부터 가르쳤고 지금 성공한 건 본인의 노력 덕분이라 자신은 별 도움 안 됐다고 생각해. 모험가는 부자지만 위험도 크니까 여기나마 검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 노인은 이 제자를 굉장히 신뢰해서 바로 그 청년에게 맡기고 아들은 왕도로 보내니 모두 윈인이야. 바렐은 원하지 않았지만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 알루시아에게 여관 찾아달라고 부탁했어. 그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그를 더 쉽게 꼬실 수 있으니까. 지난번 하룻밤 묵었던 여관은 아주 좋았는데 가격이 좀 비싸서 지금은 도시에서 좀 머물러야 하니까 가장 우선순위는 좀 저렴한 곳을 찾는 거야. 그녀도 선생님이 자기 집에 와서 살면 돈이 덜 들겠다고 생각했지만 바렐은 단호히 거절했어.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조금 슬펐지만 곧바로 밥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어. 이게 진짜 데이트라고.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왕실 기사단장을 이상한 남자와 다니는 걸 비난했어. 바렐은 알루시아에게 누명 쓸까봐 걱정했지. 그 말한 사람은 리산드라. 그녀와는 원수지간이야. 싸우고 싶지 않아서 둘 다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 큰 체구의 그녀는 계속 따라다니며 그 남자가 누군지 물었어. 모험가 베지를 검은색으로 본 적 없어 궁금했거든. 고개 들었더니 리산드라가 그 남자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사실 그녀도 그에게 배운 적 있거든. 오랜 시간 못 만났었지. 할머니가 옛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모험가에게 입양받아 검술을 배웠다고 했어. 듣고 나서 바렐도 그때 일을 기억했어. 어린 소녀가 이렇게 자랐다니 믿기지 않아. 리산드라는 항상 선생님에게 자신의 성공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 바렐은 웃으며 이제 다들 바쁘니까 이해한다고 했어. 이렇게 그녀가 멋진 사람이 된 걸 보니 기쁘대. 왜 같이 다니냐고 묻자 알루시아가 말하길 선생님이 왕실 기사단 지도자라고 했어. 자신도 맨을 위해 숙소를 찾고 있다고. 선생님, 나의 성공 소식을 들으셨죠? 하지만 기회가 없었어. 미는 웃으며 요즘 다들 바쁘니까 이해해. 그녀가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걸 보니 기쁘네. 왜 같이 다니냐고 물어보니 알루시아가 말하길 선생님이 왕실기사단의 멘토라서 그렇다고 하더라. 그리고 자신도 맨을 위한 숙소를 찾고 계시다던데. 들으니 리산드라는 적당한 곳 찾는 건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며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 모험가로 오랜 세월 지내왔는데 둘이 서로 싸우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 서로 싸우기만 하니까 비가 이해하기 힘들었어. 결국 저녁이 되어서야 그들은 보관했건 모든 기준에 맞는 곳을 찾았어. 그도 알리아에게 고마워해야 해. 근데 둘이 정말 친한가 보네. 그들은 하지만 부침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지도자가 되려면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과 실력을 겨뤄보고 싶어 했지. 알리아도 그 청년이 드라운이라고 소개해줬어. 그런데 그녀가 무단으로 도전까지 했어. 이 기회를 통해 그들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어쩔 수 없이 싸움에 끌려 들어간 그는 따를 수밖에 없었어. 모두가 무시하는 듯 했어. 팀장만 칭찬받았지. 그가 강하다는 소문은 거짓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 결국 자신은 중년 아저씨일 뿐이고 최소한 젊은이들 앞에서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 경기가 시작됐어. 평가에 따르면 드라운은 공격력이 강하지만 기술이 다소 부족해 공격 방향만 바꾸면 쉽게 제압할 수 있었어. 모두가 민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멈췄던 거야. 상대 청년은 전력을 다해 공격했어. 각각의 공격 속도와 힘은 대단했지만 공격 방식이 너무 단순하고 예측하기 쉬웠어. 계속 밀려나자 그는 최강기의 필살기를 사용했어. 하지만 어떻게든 미는 피해서 뒤로 빠져 경기를 끝냈지. 알루시아가 부팀장에게 만족하냐고 물었어. 그는 곧바로 생각을 바꾸고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며 앞으로 더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도 민의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멈췄어. 저녁에는 모두 모여 첫 수업을 축하했지. 드라운이 모든 비용을 냈고 그게 무시했던 것에 대한 사과였어. 베로는 갑자기 아저씨가 가르쳐달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민도 그 청년이 개선할 점을 많이 지적했어. 시골에서는 젤리치가 선생님의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는 민이 여기서 떠나게 되어 매우 기뻤어. 그런 검술 재능을 남은 인생 내내 가르치는 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거든. 자신은 브라우처럼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확신했어.
아버지는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오길 기다리고 있었고 바레리 왕도에 와서 검술을 가르친 지 일주일이 지났어. 모두 그의 말을 잘 따르고 반대 의견이 없었지. 그는 늘 작은 실수를 지적해 학생들이 개선하도록 했어. 작은 차이지만 그게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였거든. 말을 마치고 그가 돌아보니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조금 쑥스러웠어. 다행히 전에 드라운과 싸워서야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지. 그러다 쿠르니가 달려와서 오후에 선생님이 뭐 하는지 물었어. 미니 도시를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 데리고 구경 가자고 했지. 일주일 내내 이곳과 숙소만 오갔거든. 로스는 그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 위에는 놀 곳이 정말 많으니까. 평범해. 민도 젊은 녀석이 개선할 점을 많이 지적했지. 시골에서는 젤리치가 선생님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민이 이곳을 떠나게 되어 매우 기뻐했지. 그런 검술 재능을 여기서 평생 가르치는 건 너무 아깝다며. 그는 브라우 같은 강한 사람은 처음 본다고 했고 아버지는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데려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바렐이 검술을 가르치러 왕도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모두 잘 따르고 말도 없었어. 그는 여전히 제자들의 실수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지. 사소한 일 같아도 잘하면 반걸음 차이로 승부가 갈리지. 말이 끝나자 그가 돌아봤는데 눈 맞아서 조금 부끄러웠어. 정말 다행히도 전날 드로운과 싸워서 모두가 말을 들은 거야. 그 뒤 쿠르니가 달려와서 선생님, 오후에 뭐 하시냐며 맨을 데리고 시내 구경 가자고 했어. 맨이 아직 도시에 익숙하지 않아서. 지난 한 주는 여기 숙소와 이곳만 오갔거든. 로스는 그렇게 보내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 이곳에는 놀 곳이 정말 많거든. 동생은 완전 신나서 선생님 믿고 또 새로 갈아입으라며. 드라운 때문에 모두가 그 말을 믿었어. 쿠르니가 달려와 선생님께 오후에 할 일이 있는지 물었어. 매니 도시에 익숙하지 않아서 구경시켜주고 싶었거든. 지난 한 주 내내 여기랑 하숙집만 왔다 갔다 했어. 로스는 그렇게만 지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위쪽에는 놀 곳이 많거든. 그 동생은 엄청 신나서 선생님 믿고 바로 옷도 갈아입으러 갔어. 알루시아는 그때 관련자들과 일하고 있었고 상사도 믿을 만한 새로운 가이드를 물어봤어. 난 간단히 대답했어. 선생님은 기대 이상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속으로는 검술의 대가가 되고 싶다면 지금 내 위치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오늘처럼 서류 처리에 시간을 허비하는 건 낭비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생님을 이곳까지 데려올 수 없었을 거야. 초반 기억을 떠올리면 가족이 한적한 시골로 이사온 후 알루시아의 부모님은 명성이 자자한 민 선생님에게 검술을 배우고 싶어 했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건 필수였어. 이 지역엔 기사들이 거의 다니지 않아. 그래서 위험한 인물들도 좀 있었지. 처음에 알리아는 낯선 사람을 무서워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알고 부드럽게 인사하며 다가왔어. 그녀는 그 다정함에 안심했어. 그의 훈련반은 모두 뛰어난 인재들로 가득했지. 선생님은 검술뿐 아니라 경험도 전수했어. 무엇보다 그의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지. 체력이 약한 그녀도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 매일 기본 동작을 반복했는데도 알루시아는 전혀 지루해하지 않았어. 힘이 날마다 늘고 전투에 익숙해졌거든. 특히 선생님은 작은 부분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한 번은 선배 열리기 선생님과 싸우는 걸, 머뭇거리는 걸 알루시아가 이해하지 못했어. 곧 그 선배가 패배했지. 알루시아 차례 때는 처음엔 흥미를 보였는데 막상 시작하니 선배가 느낀 그 감정을 이해했어. 선생님의 약점을 찾을 수 없어 겁이 났거든. 칸메는 움직임에 바로 반응하는 제자가 훌륭하다고 했지. 이후 우리 검도장은 다른 곳에 가서 교류하기도 했어. 연습 경기였지만 모기 공격은 금지됐어. 서로 연습 경기를 했는데 승리는 대부분 민 선생님 제자들의 몫이었어. 알루시아는 즐겁지 않은 청년과 맞붙었어. 그가 허점 투성이인 걸 알고는 먼저 공격하지 않고 상대의 공격을 받아쳤어. 돌아오는 길에 승리가 너무 쉬웠다고 느꼈지. 다른 학교와 겨루는 건 경험이 되니까 선생님께 우리 도장이 강한지 물었어. 매는 부인했지만 알루시아는 전승 기록을 보며 당연히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배로도 상대 선생님을 이겼으니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검법이 상대를 견제하는 데 특화된 것뿐이라고 했어. 가끔 서로 유리한 쪽이 바뀌어서 누가 이길지 말하기 어렵대. 그리고 그는 승부보다 목표에 집중하고 싶어 했지. 갑자기 물건을 떨어뜨린 걸 알아채고 되돌아가서 찾으려 했어. 하지만 상대 학교 학생들이 장난을 치려 했지. 그들은 패배에 화가 나서 공격하려 했는데 맨이 나서서 막으며 검술은 자기 방어용이지. 함부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다가 너무 쉽게 이겨서 기분이 이상해? 다른 학교와 맞붙는 건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단다. 아이가 선생님께 너희 도장이 강하냐고 물었지.
매는 부정하지 않았고 알루시아는 전승 기록이 모두 승리했다면 당연한 거라 했어. 베로도 상대 선생님을 이겼고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검술은 단순히 상대를 견제하는 것뿐이라고 했지. 때때로 두 유파 중 한쪽이 유리할 때가 있어서 나는 그냥 상대를 제압하는 거니까 그런 거야. 가끔 두 유파 중에 한쪽이 훨씬 유리할 때도 있으니까 누가 이길지 말하기 어렵고 그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어해. 그런데 상대 학생들이 방해하려 했지. 그들은 이미 패배에 화가 난 상태였고 여자애를 공격하려 했지만 맨이 나서서 막으며 검술은 자기 방어용이지 함부로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 녀석은 멈추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다가 결국 쓰러졌어. 이쪽 스승님이 소란을 듣고 와서 방어를 위해 검법을 익히는 거지. 막 무작정 사람을 치면 안 돼. 상대가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했지만 결국 모두 쓰러졌어. 우리 스승님께서 소란 소리를 듣고 와서 우리 바보 같은 녀석들을 꾸짖었어. 단지 그가 제자라서 그래. 걔들보다 잘하는 것뿐이야. 선언했지. 걔들은 베르 앞에선 전혀 상대가 안 된다고. 그리고 고개 숙여. 대신 사과도 했어. 매는 이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제자를 데리고 돌아갔어. 이 일이 즐겁진 않았지만 그 아이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됐어. 심지어 저편 스승님도 실력을 인정했으니 바렐은 정말 강하다고. 하지만 그분은 겸손해서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 아이도 자신 때문에. 스승님이 다친 걸 보고 울었어. 베르는 동생이 잘못한 게 없다고 했어. 원래부터 자신이 함께 갔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사과해야 한다고. 그 아이 머릿속에 좋지 않은 기억을 남겨서 미안하다고. 그걸 보고 베르는 밥 먹자고 초대했어. 보상으로. 그때 그 아이는 자신이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운다는 걸 알았어. 다음 시간 동안 알루시아의 전투 능력이 향상됐고 덕분에 자신을 가르친 사람도 위협할 수 있게 됐어. 성공 후 매는 졸업 선물로 검한 자루를 주며 동생이 자신을 지킬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 이게 마지막 수업이라고. 그녀는 자신이 아직 선생님의 일부도 못 미친다는 걸 알지만 계속 귀찮게 할 순 없었어. 선물을 받고 알루시아는 선생님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고 싶어서 기사단 선발 시험에 참가했어. 그곳에서 그녀는 심사위원과 베테랑 기사들을 모두 이겼고 아무도 그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어. 이는 아직 별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었지. 그렇게 그녀는 최고 점수로 기사단에 입단했고 반응 속도가 최고라고 자신했어. 그때부터 알루시아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 시골의 성검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 재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걸 이루려면 지휘관이 되고 많은 성과를 쌓아야 했어. 그리고 모든 걸 갖춘 후 10년이 훌쩍 지나고 권력과 힘을 손에 넣은 그녀는 선생님을 초빙했어. 놀랍게도 바르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 변한 건 그의 기술이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졌다는 것뿐. 몇몇은 그가 권력을 남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선생님이 다른 사람 눈에 당당한 위치에 있길 바랐어. 그걸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지. 연습실로 돌아가자. 알루시아가 맨을 찾았지만 없어서 물었어. 로스켈 쿠르니가 선생님을 데리고 도시 구경을 갔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그분은 질투를 느꼈어. 자신도 가고 싶었거든. 같이 있으면 공식 데이트로 간주될 테니까. 그쪽에선 두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는데 주로 그 아이가 놀고만 있고 맨은 별로 한 게 없어. 이 서부 구역에는 맛있는 음식 파는 곳이 많아 쿠르니가 좋아해. 맨은 자신 같은 시골 촌놈은 이런 번화한 곳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마침 다른 제자가 와서 인사했어. F는 쿠르니와 동기라 둘이 친했지. 맨은 처음에 그녀가 누군지 몰랐는데 갑자기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깜짝 놀랐어. 그녀는 잊혀져서 슬펐지만 사실 자신이 너무 많이 변해서 맨이 기억 못하는 거였어. 저 녀석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주로 여자애가 놀고 있거든. 미는 별로 하는 게 없어. 아무것도 못 해먹어. 서쪽 구역에는 맛있는 음식 파는 곳이 많아서 쿠르니가 정말 좋아해. 맨은 고향 촌놈이라서 이런 번화한 곳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 마침 다른 제자가 와서 인사했어. F는 쿠르니와 같은 학년이야. 둘이 아주 친하게 지내. 근데 처음에는 이 애가 누군지도 몰랐고 갑자기 자기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정말 깜짝 놀랐지. 그 애는 잊혀져서 꽤 슬퍼했지만 사실 자신이 너무 많이 변해서 기억을 못한 거야.
티탄 HKM이 훈련 안수를 증명한 걸 보고 그도 기억해냈어. 예전에는 냉정했던 제자였지만 지금은 더 열린 마음이라 잊은 거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F는. 그래서 잊을 수 있었지. 벌써 5년이 지났다. F. 내가 성숙해졌다고 말했어. 선생님, 저 아이. 지금 마법팀에 빛나는 스타야. 바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 왜 껌을 쓰면서 거기에 참여하는지. 그녀도 마법용 부속품을 좀 사야 해서 반지를 하나 꺼내 불마법을 활성화해 보여줬어. 선생님께 보여주고 나서야 정말 그녀가 마법사라는 걸 믿었지. 이 직업에 적합한 사람은 매우 드물어서 F가 많이 노력했고 검술과 마법 두 가지 재능을 가졌기에 유명해진 거야. 바로는 그 아이를 아주 아껴서 도장 떠날 때 조금 슬펐지만 지금은 이런 인재를 키워내서 매우 자랑스러워해. 마침 누군가 물건을 훔쳐서 F도 선생님께 보여주고 싶어 했어. 그녀가 검의 마법을 활성화하자 그 빛에 도둑이 눈이 부셔서 그대로 멈췄어. 쿠르니가 달려들어 제 앞에서 체포하는 데 성공했지. 둘 다 범죄자 상대하는 데 익숙해. 검은 머리 남자가 마법을 검에 주입했다고 설명하고 검술과 마법을 결합할 줄 몰라서 F에게 감사를 표했어. 영광을 가져다 준 거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며 촌스러운 아저씨 소리 듣지 않으려 뭔가 하려 했어. 누군가 따라와 부르는데 멘데치는 대답하지 않자 그 사람이 화냈지. 뒤돌아보니 여자아이였고 바로가 길 잃었냐고 물었어. 사실 그녀는 선생님이 검술 가르치는 걸 알고 찾아온 거야. 후배 소개로 마법단 지휘하는 루시란 걸 알았고 그 녀석은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줄 알고 혼났어. 바투는 농담 아니야. 심지어 나이도 멘데치보다 많아. 믿지 않으면 보여줬지. 루시는 거짓말하며 말했어. 같이 산책하면 더 재미있다고 해서 다른 데로 데려갔어. F가 스승 이야기를 하자 아주 흥미로워했어. 그 아이가 선생님을 다시 만나길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알려줬지. 검과 마법은 흠잡을 데 없고 선생님 검술이 아주 뛰어나다고 했어. 바로는 겸손하게 모든 건 F가 노력한 덕분이라며 기본만 가르쳤고 루시가 배우고 싶냐고 물었어. 이 질문이 딱 맞아떨어져서 목적이 드러났는데 선생님과 실력을 겨뤄보고 싶다는 거였어. 강한 상대와 싸우면 자신도 강해지니까 바로와 루시는 즉시 대결을 시작했어. 미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루시가 마법을 잔뜩 만들어 위협해서 검을 뽑을 수밖에 없었지. 아직 몸을 풀진 않았지만 방어하려면 싸워야 했어. 루시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발전을 확인하는 거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강한 상대와 싸우는 거라고 했어. 멘데치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거냐고 물었고 그는 자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겸손하게 말했어. 루시는 직접 해봐야 안다며 거대한 불덩어리를 만들어 던졌어. 바로는 피하면서 접근하려 애썼어. 계속 이렇게 있으면 구워질 테니까. 그녀는 불, 얼음 등 온갖 기술을 쏟아냈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 적어도 얼음 마법은 배일 수 있어서 선생님은 문제 없었지.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강한 상대와 싸우는 거야. 내 눈에 내가 기준에 못 미친다고? 그는 겸손하게 자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했어. 루시는 직접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곧바로 거대한 불덩어리를 던졌어. 뻘는 피하면서 접근 방법을 찾았지. 계속 이렇게 있으면 구워질 거니까. 그 애는 계속해서 수많은 스킬을 써. 불 다음엔 얼음.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일 뿐. 끝이 아니야. 적어도 얼음 마법은 배일 수 있어서 선생님은 문제 없었고 그 애는 정말 강해. 심한 부상을 입히고 싶지 않아서 마이네이치는 기습으로 검을 휘둘렀어. 속도를 이용해 빠로가 가까이 갔지만 상대 몸이 불부터 밀쳐냈지. 루시는 다가가지 말라고 웃으며 조언했어. 마법 사용자 중에서 검술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해. 그리고 그 이상 강한 마법을 쓰려고 했지. 선생님도 피하려고 노력했어. 불꽃 비가 쏟아지고 그는 마법사와 싸워본 적이 없었어. 이 느낌은 정말 최악이었고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어. 만약 반사신경이 최고가 아니었다면 경기가 끝났을 거야. 그녀는 진지하게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어 누르려 했지만 그는 그것을 베서 주위에 공간을 만들었지. 루시는 얼음을 불러 증발시켜 다시 다가갔어. 하지만 아직 모든 마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는 다시 밀려났어. 그는 작은 몸으로 많은 기술을 가진 걸 몰랐지. 2번 위협받고 나서 그녀는 최강의 필살기를 쓰려 했어. 선생님은 자신이 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갑자기 온몸이 무언가에 눌리는 느낌이 들었어. 루시가 만든 압력이 엄청나서 주변 전체가 흔들렸어. 지진이 난 줄 알았어. 미네이치는 이 공격에 맞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다행히 그녀가 멈췄고 자신이 아이처럼 놀았다고 인정했어. 마지막 마법이 메로를 흔들지 못하면 진짜 끝이야. 그는 이길 타이밍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어. 멈춰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만약 방금 마법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 루시는 확실히 폭발해 터진다고 말해서 그는 너무 무서웠어.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조절하면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다고 했어. 가족이 데려갈 수 있게 남겨둔다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런 장난을 벌여서 그래. 마지막 마법 공격조차 베로를 흔들지 못하면 진짜 곤란해. 본인은 승리를 확신하고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맨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 그 녀석은 네가 멈춰줘서 고맙다고 했고 만약 아까 그 마법에 맞았다면 어떻게 될지 물었어. 루시는 확실히 폭발해 산산조각 날 거라고 말했어.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했지. 그 여자는 별다른 표정 없이 제어하면 그렇게까지 부서지진 않을 거라고 했어. 그래도 가족이 데려갈 수는 있다고? 이번 결투를 통해 그녀는 왜 F가 그를 그렇게 존경하는지 알게 되었고 자신도 집에서 아버지를 이겨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 루시는 속으로 생각했어. 아마 그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겠지. 분명히 엄청 강할 거라고. 덤으로 아까 내 공격이 그 사람 등골을 오싹하게 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 나는 웃으며 그 장면이 정말 힘들었겠다고 말했지. 상대방도 웃음을 터뜨렸어. 다음에 마법학원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지. 오늘 있었던 일은 꼭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어. 베로는 이런 유형의 재능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 했어. 루시는 또 새로 배운 마법이 있으면 오늘처럼 찾아와서 시험해보겠다고 했지. 정말 대단해. 장면 전환. F는 치료약을 전달하러 기사단에 갔고 동시에 선생님과 잠시 대화를 원했어. 기사단은 항상 그녀에게 마법약을 주문해. 이게 꽤 흥미로워. 상처를 입을 때마다 그녀가 만든 약초로 만든 약을 쓰거든. 그녀는 학생에게 아침에 싸운 일에 대해 미안한 마음으로 맨에게 약을 선물했어. 루시가 이미 이야기한 걸 들었고 이제야 그가 진짜 단장임을 믿게 됐지. F는 그녀가 젊어 보이는 건 마법 때문이라고 말했어. 사실 이곳 누구도 그녀의 나이를 몰라. 베로도 선물을 받고 학생을 탓하지 않았어. 그때 아루시아가 와서 맨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먼저 가서 선생님과 나중에 만나자고 했지. 방 안에서 랜드라는 모험가 협회의 대표로 맨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고 기사단도 맨을 초대해 지원을 부탁했어. 이는 길드 주인의 요청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가 맨을 알고 초대한 거야. 베로가 뭘 가르쳐야 하냐고 묻자 학생은 첫 던전 정복을 준비하자고 했어. 긴급 상황 대응 능력에 대해선 선생님의 검술 재능이 필요하대. 던전 얘기가 나오니 그는 예전에 도전해본 적이 있었어. 몬스터가 파는 아이템이 아주 가치 있거든. 운이 좋으면 보물도 얻을 수 있지. 하지만 매우 위험해서 맨은 지금도 그때 입은 상처가 두려워. 처음 도전했을 때 심하게 맞아. 정말 무서웠대. 리산드라는 선생님이라면 문제없을 거라 생각해. 아루시아는 이 제안에 크게 관심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의 힘을 인정하길 바라지. 그 여자는 듣고 동의하며 예전처럼 둘이 서로 물고 뜯는 걸 멈추지 않았어. 이 광경을 본 맨은 할 말이 없었고 그들이 한순간도 화합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 당장 리산드라는 선생님이 길드 주인과 이야기하길 원했어. 기사단 규칙상 지도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니 베렐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놀랍게도 모험가 협회 본부가 기사단 바로 옆에 있었고 학생은 선생님을 그곳으로 데려갔어. 루시도 여기 있었고 곧바로 그를 자리에 앉혔지. 그는 왜 그녀가 집처럼 편한지 궁금했고 더 중요한 건 왜 온 건지 물었어. 그녀는 사실 상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들렀다고 했어. 리산드라는 그녀가 길드 주인의 아는 사람이라고 했지. 그는 일어나서 자기소개하며 니두스라고 했어. 전반적으로 리산드라가 소개한 최고의 모험가라맨을 매우 신뢰했어. 거길 그냥 잠깐 들렀던 거야. 리산드라는 그가 길드 주인의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가 일어나서 자신을 니두스라고 소개했어. 대체로 리산드라가 소개한 대로 최고의 모험가라서 M을 매우 신뢰해. 루시도 그 말을 듣고 그를 추천했어. 그래서 그가 더 안심했어. 비록 아직 도움을 받기로 한 건 아니지만 그 노인은 메곤이라는 조수에 대해 소개했어. 이제부터 두 사람이 함께 일할 거래. 이 사람은 입을 열자마자 선생님이 모험가로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고 싶어 했지? 이 말은 좀 모욕적이라 리산드라는 화가 났어. 메곤은 마법단 지휘관 추천이라 해도 아마추어는 던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 바르는 그 말을 듣고 좋아했어.
아마도 이 일에서 빠질 수 있을 테니까. 불행히도 곁에 앉은 제자는 스승에게 무례를 저지르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 그는 최근 변이 괴물종에 대한 보고가 많다고 말했어.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기면 협회가 책임질 거야. 하지만 경험 없으면 시작부터 포기하는 게 가장 좋아. 근거를 위해 두 스승과 제자가 전력을 다해 대결하도록 요구했어. 이렇게 해야 매곤의 검술 실력이 이 여행에 참가할 정도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지. 자양은 그 여자아이와 맞붙게 돼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는 둘 다 계속 싸우도록 제안했지. 정말 악랄해. 그렇게 그들은 많은 모험가들이 지켜보는 훈련장에 도착했어. 아무도 높은 등급인 그 아이와 싸우려 하지 않았지. 정말 압박감이 느껴졌어. 리산드라는 이날을 오래도록 기다려왔어. 그녀의 과거를 떠올리면 너무 안타까워. 작은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여기저기 떠돌았어. 그날 그들은 괴물에게 공격당했고 부모님은 딸을 보호하려고 밀어냈어. 그 결과 딸은 물에 빠졌지. 그래도 그 덕분에 리산드라는 도망칠 수 있었어. 베로가 그녀를 찾아내어 치료해줬어. 처음에는 부모님 생각에 자주 아파했지. 엠도 새 가정을 찾을 때까지 그녀를 돌보기로 했어. 그렇게 그녀는 검술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어. K 선생님 덕분에 조금씩 더 밝아졌어. 날이 갈수록 리산드라는 활력을 되찾았지. 또 모험가로서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어. 얼마 후 한 부부가 그녀를 입양했어. 비록 슬펐지만 그녀가 앞으로 자라기에 좋은 일이었어. 시골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몇 년 뒤 리산드라는 골드 등급 모험가가 되었고 한 번은 강도들과 싸우며 목숨을 걸었어. 그녀가 모험가가 된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자신과 같은 비극이 다른 이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둘은 뛰어난 검술류를 전수받으려고. 그들은 옛날처럼 진심으로 서로에게 격려했어. 브로우는 여전히 제자라서 기뻐했어.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최선을 다했지. 지금 리산드라는 쌍검을 사용해. 기술은 확실히 일반인보다 뛰어나. 그래도 에미, 전부 받아냈어. 그들의 속도는 엄청나서. 루시는 만족했어. 그는 랜드라가 항상 진지하게 연습해서 강해졌다는 걸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녀에게 약점이 있었고 매곤이 거기서 파고들었어. 단 2번의 공격으로 도둑들과 말도 없이 싸움이 시작됐어. 그녀가 모험가가 된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는 어릴 적 자신처럼 다른 사람이 비극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스승님의 최고의 검술 유파를 전수하기 위해서야. 그들은 예전처럼 진심으로 서로 인사했어. 이 모습에 브로우는 기뻤어. 여전히 자신의 제자이니까 본인도 최선을 다해서 그녀의 기대에 보답하려고 해. 현재 리산드라는 쌍검을 쓰고 있어. 실력은 역시 평범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어. 하지만 M은 모두 막아내고 있어. 그들의 속도는 정말 엄청나서 루시는 만족하고 있어. 그는 랜드라가 항상 진지하게 수련해서 이렇게 강해졌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약점이 있어서 결국 맨에게 당했어. 단 2방에 그가 이득을 챙겼지. 여학생을 쓰러뜨리고 승부를 끝냈지. 승리는 자신에게 돌아갔어. 나 자신도. 이 장면 후에 리산드라는 선생님이 여전히 예전처럼 강하다고 칭찬했어. 그는 겸손하게 말했지. 10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졌을 거라고. 그리고 왼손의 약점을 그녀에게 가르쳐줬어. 맨은 이 일 이후에 거의 고개 숙여 사과하며 의심했던 걸 미안해했지. 주인장도 전적으로 의지했어. 그는 앞으로 신참 모험가들을 도와 임무를 완수하기로 했지. 다음 날, 두 스승과 제자는 바로 업무를 시작했어. 포르타, 니드리, 그리고 살리카스가 행운의 3명으로 지도를 받게 됐어. 모두 명성은 낮지만 경험이 조금 있는 모험가들이야. 던전에 들어가 3명은 마법 아이템으로 주변 몬스터 수를 확인했어. 빠르게 고블린 떼를 제거했지. 2사람이 감시하는 가운데 3명은 첫 임무를 자신있게 완수했어. 하지만 리산드라는 오늘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몬스터 수가 크게 줄었거든. 뭔가를 감지한 순간 포르타가 공격당했어. 두 스승과 제자는 즉시 도움을 주러 달려갔고 그 생명체가 특별한 몬스터라는 걸 알게 됐지. 리산드라는 그를 제노 그레이블이라 불렀어. 저 생물은 특별한 괴물이야. 리산드라는 그걸 제노 그레이블이라 불러. 던전 내 괴물이 줄어든 이유는 이 녀석이 다 먹어치웠기 때문이야.